사실 제가 갤럽 조사를 인용을 많이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트렌드를 볼 수 있고 다소 보수적인 표집이 많기 때문에 여론의 흐름에서 우리가 보수적으로 판단하기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이제 갤럽 자료를 많이 인용을 하는 건데요. 이 갤럽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지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60대 이상, 6070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TK 나머지는 거의 그냥 끝난 상황이에요. 그 전 세대가 고르게 6070을 제외한 전 세대가 고르게 부정평가를 하고 있고 40대 같은 경우에는 80%가 넘는 수준이 부정평가를 하고 있으면 이게 심판할 결심은 끝낸 거거든요. 심판할 결심은 끝냈는데 그러면 민주당이나 진보당을 자처하는 진보 정당임을 이제 그 주장하는 뭐 정의당이나 진보당이나 이런 데서 확실하게 여론 우위를 점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또 지금 현실은 또 그렇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우선은 이제 정권 심판 분위기가 높다. 네. 이거는 그냥 하나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정권 심판이 표로 이어지고 안 이어지고는 또 다른 문제고 여기엔 너무나 많은 변수가 개입이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 위기잖아요. 대통령의 위기잖아요. 김건희 리스크, 그러니까 이 리스크가 아니죠. 김건희 스캔들?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여사의 위험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렸고 그리고 이거를 헤어나기 위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언론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고 있는 그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런 선거 시기에 전략 전술이 심판론을 얼마나 잠재울 것인가 이게 중요한 한 포인트이듯이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에게 끊임없이 가해진 검찰발 리스크가 얼마나 걷어지고 총선에 이재명 대표가 적극 뛰어들 수 있느냐 요 여부에 따라서 판세가 바뀔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심판론 안에는 이재명 대표가 겪은 칼침 테러라든지 정치 테러, 암살 미수 이것도 이미 국민들 마음속에 다 자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슬이 선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잖아요. 요게 이제 선거단위, 민주당의 총선기획단, 공천관리위원회 역할인 것 같고 이재명 대표가 내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얼마나 그 구슬을 깨게 하는 구심점이 될까. 그렇죠. 요거만 남은 거고 이건 순전히 이재명 대표의 역량이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요 부분은. 근데 중요한 거 지지율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냉정하게 봤을 때 대선에서 진 정당이 이 정도 지지율을 유지한 경우 없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2년에 이제 후보했다 지시고 그때 민주당 지지율 보면 지금처럼 높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그 여일한 그러니까 그 평범한 범주에 있는 그 정부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역대 어떤 보수 정부에 비해서도 지금 역대급인 거잖아요. 그동안 이런 정부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정평가가 정부 초반부터 이렇게 높은데 그런데 왜 민주당 지지율이 이거밖에 안 나와? 이거밖에가 아니에요. 그 리얼미터 지지율로 45%예요. 상당히 높은 거죠. 이거 높은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더 높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가로막는 게 저는 정치검찰의 타겟 수사가 아직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중도 일부에게 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 지금 이제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윤석열 부정평가가 60%인데 왜 민주당은 50%를 넘어야지 안 돼. 50%가 넘을 때가 있죠. 특별한 순간 있었어요. 몇 번. 근데 그게 지속되지 않아요. 그거는 야당이 갖는 한계예요. 왜냐하면 여당은 대통령 평가가 부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정부 시스템을 움직이는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대를 금방 야당으로 넘어오는 일은 아주 결정적 시기 외엔 사실은 우리가 구경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김건희 리스크라기보다는 김건희 게이트다. 왜냐하면 지금 뭐 양평도로부터 시작해서 한두 가지 이슈가 아니라 명품백, 뭐 사과 문제가 아니라 수사해야 되는 거고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 등등 해서
그리고 그 영상에서만 드러나는 것도 보면 이제 주어가 본인이고 네. 양국관계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원 인사 개입 논란까지도 지금 확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영상을 네. 통해서. 그렇다면 이거는 게이트이기 때문에 네.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서 앞서 이제 이성윤 그 검사장 말씀하신 대로 종합특검을 해야 되는 그렇죠. 이런 상황인 거고, 이런 상황인데 선거는 운동권 심판론을 계속 한동훈 위원장이 띄우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저는 안 먹힐 거라고 생각해요. 왜 하냐면 그거는 네. 운동권 심판론이 먹히는 계층부터 결집시키겠다는 의도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운동권 심판론 플러스 네. 예를 들면 그 대규모 국책 사업들을 막 던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할 거냐. 네. 이제 요게 남았는데 네. 사실은 이것들이 다 무용지물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왜 그러냐. 예. 국책 사업 던지면 뭐합니까? 정부가 실천할 능력이 없는데 이 정권에 대해서 국민이 가지고 있는 네. 판단은 유능하지 못함. 제가 표현을 아주 순화시키는 거예요. 네. 유능하지 못하다는 판단은 이미 내려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말로써 유능해지겠냐. 네. 요거를 정치권을 왔다 갔다 하고 언론을 왔다 갔다 하는데 지역에 다녀보시면 네. 이제 저는 지역을 오래 다녔잖아요. 10년 이상. 네. 예, 이렇게 남양주를 다니는데 예전과는 달리 보수적인 분들도 그 윤석열 대통령을 오거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보수적인 분들이 하는 거 왜 싸워 이거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다가 네. 요새는 대통령과 그 국힘 대표가 싸우던데요. 예. 그럼 할 말을 안 하시는 그런 분위기고 예. 진짜 선거는 저는 다른 데서 결판 날 거라고 봐요. 어디 민생? 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은 네. 어려움을 모른다.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월급을 꼬박꼬박 받기 때문에 네. 당장에 제가 자영업자들 만나보면 자영업자 평균이 어떤 자영업자가 얘기하는데 월 150, 160이다. 부부가 같이 해서. 네. 지금 상황이 이런데 무슨 그러고 있냐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는 민생이다. 네. 예,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문제는 민생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다녀보면 다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막 그런데 실제로 정치 고관여층 혹은 이제 국회나 이쪽으로 특히 이제 언론이 그런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네. 근데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뭐 흐름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프레임에 민주당이 말리면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어렵지 않겠냐라는 분석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심판할 건 심판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가장 고민이 지금 말씀하신 지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 당에서는 계속 정치 테러 대책이 무슨 뭐 관권 선거 대책이 만들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생 대책을 계속 내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민주당의 1호, 2호, 3호 내놓은 게 네. 예, 그 간병인 건강보험 적용, 네. 예, 그다음에 뭐 온 동네 돌봄 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청년 패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민생 공약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출산 대책은 네. 뭐 우리가 보기엔 다 미흡하죠. 엄마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래도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께 더 소구력이 있었다고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네. 민생 부분에 나는 대책을 내놓을 거야. 왜냐하면 이분이 특화된 게 기본소득, 네. 기본사회 시리즈잖아요. 예, 예. 그게 사실 민생 대안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쫓고 있어요. 민주당이. 네. 근데 저는 결국은 정권 심판으로 총선 즈음엔 수렴될 거라고 보는 쪽입니다. 네. 저는 이제 이것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거는 이제 정권 심판론이 지금까지는 상당히 우세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선거 구도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능함 같은 거를 보여주는데 부족하다 이런 비판도 있어요. 저 곽상원 변호사님 생각도 궁금한데 저는 요것까지 답변 드리면 예. 대통령이 이재명 같아요. 전 언론을 보면. 이재명이다. 예. 예. 왜냐하면 그 야당은요 오죽하면 오포짓 파티가 야당이에요. 그거는 여당을 반대하면서 자기 입지를 구축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 언론이 네. 야당의 유능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정권 교체가 윤석열
후보와 국힘의 유능함으로 됐네? 아니잖아요. 무조건 정권 심판, 부동산 심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말 그 언론이 쓰는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사실은 그 유능함을 따지려면 여당에게 되는 잣대고 네. 야당은 얼마나 선명하게 유능하지 못함을 폭로하느냐인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그 유능하지 못함에 대한 폭로는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진짜 걱정하는 건 네. 국민들은 정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네. 저는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자영업자예요. 네. 제 아들이. 예. 예. 그래서 얼굴이 시커매지는 걸 매일매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슴 속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잘 알아서 저는 네. 정권 심판과 민생 선거가 될 거라고 계속 주장하잖아요. 이 민생까지 정권 심판 네, 얹혀질 것이다. 기본적으로 흐르고 있어서 예. 이렇게 보고 예. 이 부분을 얼마나 유능하게 정확하게 타겟화해서 예. 선거 시기에 말하느냐 입이니까요. 네. 결국 선거는 여기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유능함은 그때 평가하시면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가 이제 예. 기자회견 예정한 상태인데요. 예. 그 지금 지역구에 출마한 예비 후보로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포인트에 방점을 찍고 어떤 메시지를 좀 내놓으면 선거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선거에 도움이 되려고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닌데요. 네. 선거가 지금 눈앞에 와 있으니까요. 네. 특히 야당 대표는 야당 대표로서 고유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최민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야당 대표가 국정의 권한은 없지요. 네. 국정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네. 그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야당은 야당의 지위에서 지금 국정에 나아갈 방향과 지금 현재 문제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특히 국회의원이기 때문에요.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하실 거로 봅니다. 근데 어떤 방향으로 가면 되느냐. 지금 그 최민희 의원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려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그 코로나19 이후에 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방역 정책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힘들어지게 돼 버렸어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거기 정권이 그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국민의힘 그 윤석열 대통령을 위시한 국민의힘 여당이 네. 그런 문제를 해결할 지금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야당으로서는 네.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더욱더 독촉해야 되고 더욱더 항쟁해야 됩니다. 예. 더욱더 항쟁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항쟁해야 됩니다. 항쟁해야 된다. 네.